여친이 침대에 누울 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하고 심장만 두근대고 있을 때쯤 나 이제 잘래, 재워주고 가? 하면서 나를 조용히 당겼어. 안녕하세요 현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번 사연 재미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연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큰 기억이었나 본데 그래서 가장 먼저 작성해봤던 것 같고 그 이후로 현이님 사연을 듣다가 많은 분들이 몇 탄 이렇게 시리즈로 글을 쓰는 걸 보고 저도 제 인생의 여자들을 이야기로 써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만나보고 즐겨보고 가슴도 아파보고 여튼 일이 많았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때는 2000년도 때의 일이야. 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거든. 물론 그래서 더 엇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불량한 사춘기가 찾아오게 됐어. 중학교 때 크게 왕따를 당했는데 키도 작고 왜소했는데 중2 때 키가 한 달에 15cm 이상 커버린 거야. 키가 커지면서 힘도 세지고 그때부터 묶여있던 고삐가 풀어져서 막 나갔던 거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 우리 때는 학력고사를 봤어야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우리 동네에서 좀 거리가 되는 흔히 말하면 좀 떨어지는 학교를 가게 된 거야. 부모님은 그때 나에게 많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가오가 육체를 지배할 사춘기에 별로 생각이 없었지.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이래저래 그 학교를 지나가고 나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말짓을 많이 했어. 말 그대로 고삐가 풀린 거지.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도 속이 엄청 썩었을 것 같은데 그 학교는 신설이었어. 학생도 1, 2학년밖에 없는 3학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2회 졸업생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자, 이제 나도 고딩이고 여친도 만들고 싶어진 거야. 학교가 새 건물이라 컸는데 학생 수도 적으니 한 층마다 1학년 남자, 다른 층에 1학년 여자, 또 다른 층엔 2학년 남자, 또 다른 층엔 2학년 여자 이렇게 다 다른 층으로 반을 나눠놔서 서로 어렸을 때 알았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아예 그 층으로 벗어나기란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 그 동네에서 자라고 친한 여사친이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소개팅도 몇 번은 나가보곤 했는데 영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잘 리드도 못하고 해서 나가는 족족 허탕이었거든. 맞아, 나는 쑥맥이었어. 싸움하고 놀 줄만 알았지 여자에 대해선 진짜 몰랐거든. 사귀어 본 적도 중학교 때 한 번이 끝이었고 첫 키스도 못한 상태로 말이야.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 친구들 사이에도 잘 노는 애, 싸움 잘하는 애, 잘생긴 애 이렇게 많이 나뉘어지잖아. 그 중에 그때 윤계상을 닮았던 애가 있었어. 부드러운 외모에 이놈 무리의 친구들도 다 한 외모였었지. 이 녀석이 학교 선배 누나와 사귀더라고. 그때 신선한 충격이었어. 말했듯이 나는 외동아들이라 쓸쓸하고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어릴 때부터 누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심지어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누나를 입양해달라고 했던 적도 있고 뭐 이런 건 어릴 때 일이지만 어찌됐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나한테 누나라는 존재가 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크다는 걸. 어릴 때 동경의 대상도 누나였으니까. 아무튼 그 잘생긴 친구와 친해지게 됐어. 그러면서 다른 누나들도 알게 되고 인사도 하게 되는 시점에 내가 배가 아팠나? 아님 감기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양호실을 가게 된 거야. 양호실에는 2개의 침대 그리고 이런저런 의료 물품들. 학교가 크다 보니 양호실도 컸거든. 결국 양호실 침대에 눕게 된 거지. 누운 다음 얼마 안 돼선가 안쪽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며 누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장면을 마주하게 된 거야.
그 창가에 들어오는 빛에 침대 사이에 가려진 커튼에 실루엣이 비치며 옷 매무새와 머리를 뒤로 묶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어떤 여자를 보게 된 거지. 그때 그 장면이 나한텐 크게 왔던 거야.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생겼던 건 좀 예쁜 양미라 같은 느낌인데, 느낌이 와 이쁘단 아니지만 특이한데 라는 느낌. 뭔가 야릇한데 신비한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그때 그 여자의 알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 거지. 그 뒤로 그 여학생을 수소문하게 됐어. 1학년 무리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 2학년의 선배. 우연인지 다행인지 그 잘생긴 친구 여친의 친구. 오예. 그때부터 그 친구 무리들, 그 친구 여친 무리들 이렇게 2대2, 3대3 놀게 된 거야. 아직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말하면 썸이었던 것 같은데 말할 용기는 없고 답답하던 찰나에 학교 체력장이 있네. 뭐 그냥저냥 넘어가나 했는데 내가 좋아하게 된 누나가 달리기를 하는 차례가 온 거야. 나는 뭐 응원하며 물과 수건을 준비시키고 있었지. 결국 그날 학교가 끝난 뒤 나는 그 누나에게 고백을 했어. 근데 한 번에 오케이는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해. 내가 쑥맥이기도 하고 잘 몰랐던 게 보였었나 봐. 여튼 몇 번의 구애 끝에 사귀게 된 거지. 이 누나는 고등학교 때 혼자 살았어. 자취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만 계셨고 오빠가 있는데 군대를 갔거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던 거지. 말했다시피 나는 쑥맥에 여자를 모르던 고1. 더블 데이트에 트리플 데이트만 하고 그냥 집에 돌려보냈지. 어느 날 그 잘생긴 친구놈과 대화 중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에 그 친구는 나에게 좀 더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그날 학교 때 그 누나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된 거야. 저녁거리도 사서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 갔지. 누나도 같이 장 보고 데이트하고 집으로 갔어. 우리 부모님도 여친 부모님도 늦게 오고 안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었던 거 사실이야. 몰랐으니까. 둘이 같이 저녁을 먹고 TV 좀 보다가 밤이 깊어져 여친은 자야 한다며 침대에 눕고 TV 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여친이 침대에 누울 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하고 심장만 두근대고 있을 때쯤 TV 좀 꺼줘, 시끄럽다. 그 말에 나는 TV를 끄고 멀뚱멀뚱 앉아 있었어. 그리고 누나 방에 컴퓨터가 켜져 있길래 누나가 노래를 트는 거야. 나 이제 잘래, 재워주고 가? 하면서 나를 조용히 당겼어. 그 뒤로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둘이 학교가 끝나면 거의 매일 여친네 집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말이야, 나만 사랑이라고 느꼈던 걸까? 나는 좋아했는데, 아니 사랑했는데 헤어지자대. 서로 250일 정도 만났던 것 같고 250일 기념을 커피숍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여친은 이미 정리하고 나한테 통보를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즐기기만 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헤어지자고 한 날 난 여친 집에 찾아갔어. 너네 신처용가라는 노래를 아니? 아니면 붙이지 못한 편지 노래라던가. 그때는 그 노래가 없었지만 난 그 노래의 가사를 먼저 몸으로 배웠어. 똑같이 뭘 주섬주섬 사들고 나와 같은 이름의 우리 학교 선배와 저녁에 같이 집에 들어가더라고. 와, 그때 눈이 뒤집히는 걸 몸소 체험했어. 집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처음에는 안에서 부스럭 같은 소리만 나고 대꾸는 없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니 안에서 들리는 여친의 목소리. 집에 가. 순간 눈이 돌아 둘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 난 이해해. 불륜 현장을 보고 눈 돌아가는 사람들 이해해. 뭔가 처참하더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날 울며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며칠은 멍하더라고. 그 충격은 지금 글을 쓰는 중에도 현타가 오는 중이야. 결국 그렇게 헤어지고 나와 이름이 같은 그 선배를 찾아가려고 했지만 다른 선배들의 권유에 그냥 묻혀져 버렸어. 대신 그 여친은 학교에서 거의 매장 수준으로 묻혀버렸지. 힘들었어 정말. 이런 경험이 그때는 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노래도 나오고 한둘이 아닌가 봐. 뭐 이렇다 큰 복수는 못했지만 그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 그리고 첫 경험 상대, 그래서 모질지 못했지. 지금 보면 그냥 불장난인데 원래 처음이라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때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선배 누나들이 많이 도와주고는 했는데 결국에는 틀어졌고, 이게 내 첫사랑의 첫 경험 이야기야. 추억 보정이 심하게 돼서 확실히 맞는 것만 써왔어. 벌써 25년 전의 일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아마 이 사연의 주인공이나 주인공 주변 인물들은 들으면 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 그때 나한테 위로해준 친구, 누나들은 참 고맙고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어. 이제는 연락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대들의 소식은 듣고 살고 있어. 그리고 너, HH. 그 후로 몇 번 보긴 했지만 잘 살고 있지. 너도 쉬운 사랑만 한 게 아니라는 거 잘 봤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지금은 그나마 잘 살고 있다고 애들한테 듣고 있지. 건강해라, 아픈 추억아. 그 처자에게 유어 호텔 하면서 바이를 외치고 멋지게 돌아서려 하는데 그 처자가 갑자기 내 손을 잡는 거야. 고팠나봐. 일본 여성과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이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나대야 돼.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는 법이고. 여러분들도 오케이? 아시겠죠? 늘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기회는 여러분들 거예요. 드디어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제가 단장을 하고 채널을 운영한 지 12일차 만에 우풍진 씨 말고 다른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점, 우리 여러분들도 분발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현이님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채팅창에 말로만 사연 보낸다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현이 여사의 채널에 비상시국을 맞이했는데 감히 제가 사연을 안 적어 보낼 수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올해로 50줄에 안착한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제가 보내는 사연은 뭐랄까, 19금 매니아인 시청자들이 듣기에 새우젓이 참 부족한 순댓국 같기도 하고 치즈가 반쪽밖에 안 들어간 치즈버거 같이 심심한 내용임을 감안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스시녀와의 하룻밤이라는 주제야. 주제부터가 일단은 저기였는데 아니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에야 인터넷이다, SNS다, 일본 여행이다 해서 스시녀와의 교류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내가 말하는 주제의 시절은 바로 2002년 온 국민이 월드컵으로 난리가 나 거리로 뛰쳐나와 버스 위로 올라가고 길 가다 이쁜 여자만 봐도 하이파이브를 하며 껴안아도 모두가 넓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용납을 해주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야. 나는 군대를 제대하고 2001년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때만 해도 주 6일 근무제였지. 회사가 역삼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계속되는 야근과 철야로 아예 역삼동 언덕배기 밑에 조그만한 원룸촌에 월세 50만 원을 내면서 살고 있었지. 2001년 당시 50만 원이니 지금은 그 원룸이 월세 100을 훨씬 넘기리라 예상은 하고 있어. 그치.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다르니까. 거두절미하고 회사에는 막내 포지션이다 보니 상사들 눈치 때문에 퇴근도 제때 못하고 자기개발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와중 일요일 낮에 하던 출발 비디오 여행이 문득 생각나는 거야. 그래, 아예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뭐라도 건설적인 활동을 해야겠어. 맞아. 20대의 피 끓는 청춘의 열기를 야근과 주말 방콕 생활로만 보내기보다 나의 미래를 보다 나은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강남역 사거리 그 당시 외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원래는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학원 등록하기 전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일본어 쪽으로 왼쪽 깜빡이가 켜지면서 나도 모르게 직진 차선에서 왼쪽 교차로인 일본어 강좌를 등록하게 된 거지. 참 열심히도 했어.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였지. 아이와 카세트로 수업 시간을 다 녹음해가며 출퇴근을 하고 듣고 자기 전에 듣고 혼자 말하며 나 혼자 기초 일본어 초급편을 정진한 지 한 달 반쯤 되던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외국인과의 만남이 있었어. 야근하는 것만이 회사에서 일 잘하는 것인 줄 알았던 그 폭력적인 2000년대 초 내 회사 문화는 이랬어. 한 2주 빡세게 야근했다 싶으면 팀장한테 버카를 주고 삼겹살에 부어라 마셔라 회식을 하면 피로는 사라진다고 믿었던 경영진. 혼자 사는 20대 초반 자취생에겐 고기라는 단백질은 소중하기에 그 어쩌다 있는 회식이 나에겐 참 소중했거든. 그런데 아까 우리 회사가 강남역 역삼동에 있다고 말했지 회식만큼은 주로 강남에서 제일 가는 고깃집에 가고는 했어. 우리 팀이 팀장 포함 7명이었는데 7명 회식비가 내 월급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을 만큼 어지간히 비싼 데를 갔나 봐. 그때도 우리는 소고기냐 오리고기냐를 따지다가 소고기로 의견을 통일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고기집으로 향했지. 우리 팀은 결혼을 앞둔 노총각 팀장들과 유부녀 2명인 과장님, 그리고 나보다 4살 많은 남자 대리 2분, 2살 많은 여자 주임님, 그리고 나, 이렇게 7명이었어. 나는 막내라 열심히 소고기를 구워가며 팀장, 과장, 대리, 주임님 빈잔을 재빠르게 채워주는 등 묵묵히 어르신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고 잘 익은 고기를 어시스트해가며 막내의 자세를 다하던 중이었어. 그러던 순간 한순간에 고깃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쨍그랑 하면서 장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낯선 외침이 들렸지. 그 소리는 바로 내가 일요일마다 듣던 그 소리야. 일본어였지. 지금으로 봐서는 갸루라고 불리는 진한 메이크업의 2 여자가 서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싸우는 듯 해보였어. 처음에는 잔을 바닥에 던지고 깨버렸고 그 다음에는 불꽃 싸다기를. 와, 대단하네. 일본인들 보통 이런 식으로 싸움 안 하지 않나? 좀 얌전하지 않나? 개판이네. 서로 한 대씩 나누며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있더라고. 모든 테이블의 시선이 바로 그 테이블로 향했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지. 재밌는 구경인데 뭐하러 그걸 말리겠어. 안 그래? 아니, 정확하게 말릴 수가 없었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하고 귀했거든. 아이고,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사람 같은데 어쩌지? 급기야는 매니저로 보이는 분께서 구경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누구 일본어 아시는 분 있어요? 좀 2분 좀 말려주세요.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러려고 일본어를 배웠고 학원 등록할 때의 마음속 좌측 깜빡이는 지금의 미래를 이미 예측했나 보다 싶었어. 나는 뚜벅뚜벅 다가가 더 세게 머리채를 쥐고 있는 그 일본 여성에게 다가가 말리기 시작해. 난지마데, 난지마까 데스요. 이마 난지마데 데스까? 자, 여기서 사실을 알아차렸어. 나는 기초 일본어 초급편만을 겨우 배웠을 뿐이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난다 고래. 그래서 난 고래가 이꾸라 데스까? 라고 되받아쳤어. 아직 몰랐다고? 나는 학원에서 한 일본어가 다인 그냥 초짜였던 거야. 현희님이 외국에 나가 남편분과 부부싸움을 한다고 쳐. 그 싸움이 과해졌다 치자. 그런데 갑자기 웬 외국인이 다가와. 그 싸움을 말리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싸우냐고? 머리채 잡고? 아, 진짜 대박이다. 아유, 말려보겠다고 애는 쓰셨네. 그잖아. 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뭐라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지. 그래, 나는 좆더 모르면서 2 사람을 말리며 아는 모든 일본어를 동원했던 거야. 그러자 저쪽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흐뭇한 미소로 지으며 우리 막내 일본어도 잘하네.
라며 따봉을 날리고 있더라고. 신기하게도 그 식당에 누구도 나의 가라 일본어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야. 어찌저찌 그 처자들을 떼어놓고 자리에 앉혀가며 말리고 있자 한 처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려. 나는 남아있는 처자에게 괜찮냐? 왜 싸운 거냐? 지금 상태는 어떠냐? 머무는 곳이 어디냐? 데려다 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누가 봐도 뉘앙스만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아무 일본어를 썼던 거야. 처음에는 그 처자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더니 그제서야 황당하다가 귀엽다는 듯 웃어주더라고. 그때 우리 팀장님이 갑자기 막내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한일 월드컵도 하는데 한국 이미지가 좋아야지, 한국 신사답게 숙소도 데려다 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는데 나야 애야 모르겠다 심정으로 그 처자를 데리고 고깃집에서 나오게 된 거야. 그래도 처자가 먹은 계산은 알아서 하더라고. 처자에게 호텔 하면서 물어보니까 호텔 명함을 나에게 보여줘서 택시를 잡고 택시기사에게 그 명함이 적힌 호텔로 가달라고 하니 강남구 신사동 쪽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을 데려가달라고. 그 처자에게 유어 호텔 하면서 바이를 외치고 멋지게 돌아서려 하는데 그 처자가 갑자기 내 손을 잡는 거야. 고팠나봐. 그러더니 뭐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자 콤비네이션 어쩌고 하면서 그 당시 미니스톱을 가리키더라고. 그녀와 난 미니스톱에서 캔맥주와 약간의 과자를 사서 그녀의 호텔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일본어로 개그한 느낌이기는 하네. 그런 거지. 근데 그 개그가 나중에는 일본 여성과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이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좀 나대야 돼. 좋은 기회도 오게 되잖아. 호텔방 문을 열자 아까 식당에서 싸운 그녀의 친구가 있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녀의 친구도 놀랬지. 그녀도 놀랬지만 역시 싸움을 푸는 데는 최고는 술이더라고. 맞아.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린 셋이서 맥주를 14캔? 아침까지 달렸던 것 같아. 19금에 대한 묘사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게. 나를 데리고 갔던 그녀는 술에 취해 먼저 자버렸고 그녀의 친구와 나는 눈이 맞아. 그렇게 나는 그녀의 수도에 태극기를 꽂게 된 거야. Amazing! Amazing! 와우! 아우 좋아요. 예. 태극기를 꽂을 수 있으면 언제든 태극기를 꽂아야 되는 법이죠.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 되는 법이고. 여러분들도 오케이? 아시겠죠? 늘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기회는 여러분들 거예요.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빤스만 입고 자는데 갑자기 누가 깨워서 봤더니 나를 그 방으로 데리고 갔던 뭐야? 돌아가면서? 그녀가 나를 깨우고 키스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난 그녀에게도 한국인의 매콤한 맛을 선사해주게 된 거지. 그리고 일요일 늦게 일어나 말도 안 통하는 바디랭귀지로 경복궁과 광화문을 돌았고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맥주를 먹고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빠이빠이 했는데 그녀들도 이젠 50줄에 들어선 한 아이의 어머니들이 되어 있겠지. 그닥 재미나진 않은 사연이지만 열심히 너무 재밌는데 이게 뭔 소리야. 깔깔대며 웃어댔구만. 아까 일본어 부분에서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성적인 것도 조금만 나와서 이 정도면 다룰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진짜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고 잘 알아서 매끄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과 재미를, 유머를 같이 잡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재미난 주제였어요. 열심히 써봤어. 언제나 건승하시고 다시 현이 채널 부흥하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인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서로 돌고 먹고 먹히는 그녀들만 아는 어떤 남자와 했던 이야기라던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안녕하세요 현이여사. 사연 쓸만한 게 안 떠올라 저번에 언급한 변태형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끄적여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 성 고정관념을 깨트린 일이기도 하니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 때는 2012년경 초여름. 경기도로 올라와 벌써 6번째 이직을 했을 무렵이야. 당시 카톡이 열풍을 불며 자연스럽게 폰 교체 압박 때문에 2010년 월드컵을 함께하며 즐겁게 해준 내 아몰레드 빔을 놓아주고 생전 처음으로 스마트폰 갤럭시로 갈아타게 됐어. 카톡.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던 땡땡이 맞아요? 잠시 쉬는 시간 낯선 카톡 하나가 와 있는 거야. 네, 누구시죠? 나 몰라? 진아 누나, 선혜 사촌 언니, 땡땡이 친구. 아, 땡땡. 변태형의 이름을 보자 낯선 이름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 내 기억 속에 고양이 같은 누나. 늘 호시탐탐 쥐를 노리는 고양이 같은 눈으로 나를 보던 누나였지. 아, 기억났다. 오랜만이네. 그래,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어? 그렇게 그녀와 톡을 주고받다 답답해 전화통화를 했어. 원래는 서울에 살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수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서로 궁금하기도 해서 금요일 저녁 얼굴 한번 보기로 약속을 잡지. 나름 대기업 계열사라 우리 회사는 매주 금요일은 잔업을 하지 않아 5시 칼퇴근하고 통근버스를 타 지하철역에서 내렸거든.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가는 길 덜컹거리는 열차에서 오랜 기억이 떠오르지. 덜컹거리는 열차에서 오랜 기억이 떠올라. 때는 2006년 봄, 노량진이었어. 이때는 정확히 기억하지. 저녁 휴가 때 미리 노량진 고시원과 학원을 등록했었으니까 막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대에 아직 순진무구했던 꿈 많은 청년 시절,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 저녁하자마자 고향집에 들러 부모님과 할머니께 저녁 인사 올리고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학원 일정 때문에 짐 싸들고 노량진으로 올라갔어. 낯선 환경, 노량진역 앞 남부행정고시 학원, 작고 낡은 강의실에서 만난 5명의 동기들, 남자 셋, 여자 둘, 나와 변태형, 그리고 전라도형. 전주 출신 동갑내기 여자애 하나, 1살 어린 수원대 다니던 여자애 하나. 다른 학원에 비해 간부 준비반이라 수강생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 그리고 특히 남자 셋은 거의 하루 종일 붙어있다시피 했고, 나중에 전라도 형과는 하숙집 룸메로 같이 살게 됐어. 변태 형은 집이 용인이라 항상 통근을 했었고, 한 달 후 다음 기수 신입 수강생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셋은 아주 똘똘 뭉쳐 다녔지. 경상도 시골 출신과 전라도 섬 출신에게 서울 토박이의 내비게이션은 센세이션 그 잡채였어. 변태형 따라 여의도, 영등포, 용산 등 곳곳을 다니기도 하고 수업 끝나고 한강변으로 가 맥주도 마시고 빡빡한 수험생 일정에 한 줄기 숨통을 틔워주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초여름쯤 한참 날씨가 더워지던 차 전라도 형과 아침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변태형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야. 동생아, 이따 점심 같이 먹게. 밥 먹지 말고 있어. 전라도 형에게 전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11시 좀 넘어서 변태 형이 도착했다고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 거야. 나가니 형이 노량진역 6교를 막 건너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라도 형과 둘이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게 아니겠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니 뜬금없이 아직 밥 시간이 멀었으니 시원한 거 먹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남자 셋이 베스킨라빈스를 가게 됐어. 처음 가봤는데 나란히 앉아있으니 뻘쭘했고, 지금에야 그런 거 없지만 그때는 남자끼리 밥집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지 이런 곳에 남자끼리 오는 건 꺼려하던 때거든. 이 형이 이상하게 계속 폰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과도하게 두리번거린다 싶더니 곧이어 여자 2명이 오는 거야. 변태 형과 친구인 누나들,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였어. 그렇게 나는 3대2 미팅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야. 대학교 때도 미팅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선혜 누나는 변태 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미선이 누나는 선혜 누나와
대학교 친구로 친해졌다고 하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5명이 점심을 먹고 나는 오후 수업 때문에 학원으로 왔지만 형들은 그날 하루 수업을 째고 누나들이랑 놀았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누나들은 수시로 노량진으로 찾아오고 형들은 누나들이랑 놀고 나는 빠졌지. 한 번 오전 수업밖에 없던 날 수업이 없어 같이 놀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물론 내가 막둥이라 누나들이 잘 챙겨주긴 했는데 누나들의 옷차림이라던가 짧은 핫팬츠를 입고 온다든지 배꼽티를 입고 다닌다거나 눈에 띄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뿔도 없는 몸자랑한답치고 모아대거나 이런저런 터치들이 순진하고 순수했던 시절의 나로선 부담스러워서 어지간해선 핑계대고 빠졌었고 우리 다음 기수 수강생들과 어울려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변태용이 누나들 놀러 오기로 했다며 같이 놀자고 보채는 거야. 그날도 여느 때처럼 2대1로 놀으라고 나 끼면 셋이라 쪽수 안 맞는다 핑계대고 빠지려는데 아니야 동생아 이번엔 3명이야. 너 무조건 있어야 돼. 그 말에 꾸역꾸역 끌려간 자리에서 진아 누나라는 분을 알게 된 거지. 선혜 누나의 이종사촌 언니라더라고. 그렇게 완성체 3명이 되었고 늘 셋이 같이 와서 놀았어. 특히나 진아 누나가 유독 나를 이뻐라 해줬고 다른 누나들도 예뻐해줬는데 진아 누나가 같이 오는 날이면 이상하리 많지 누나 눈치를 보기 바빴어. 변태형과 선혜 누나, 미선이 누나는 나보다 2살이 많아 그나마 편했지만 진아 누나는 전라도 형이랑 동갑이라 나보다 5살이 많다 보니 어쩐지 잘해주는데 불편했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진아 누나를 두려워하게 된 계기는 그로부터 2달 뒤 간부반 수업 종강 때의 일이었어. 다른 공무원 시험 수업 스케줄은 보통 2달 단위였지만 간부반은 3개월 단위였거든. 매년 2월에 간부 시험이 있다 보니 3월에서 5월, 6월에서 8월, 9월에서 11월, 12월에서 2월 이렇게 4회 주기 사이에 1주인가 10일인가에 쉬는 시간이 있지. 8월 한여름 2주기 수업이지만 우리는 그게 첫 주기 수업이라 수업 한 바퀴 완주 기념으로 서로 응원할 겸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노량진을 떠나 누나들이 살던 곳으로 가게 됐지. 거기에는 선혜 누나의 집이 있었고 진아 누나는 이모네에 얹혀 사는. 마침 그날 선혜 누나네 부모님이 집을 비우신다고 해서 집에서 쫑파티를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렇게 늦게까지 술파티를 벌였지. 방은 2 형들과 나는 진아 누나 방에서 누나들은 선혜 누나 방에서 자기로 하고 내가 제일 먼저 술에 취해 방으로 갔어. 미리 형들 잘자리를 깔아두고 한쪽에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됐을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가위에 눌린 듯 뭔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됐지. 깜짝 놀라 이불을 확 젖히는데 누군가가 있었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쓱 하고 고개를 들어 눈이 딱 마주치는데 진심 귀신인 줄 알고 우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귀신을 밀쳤어. 심장이 도망가는 줄 알았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그러더니 낮아빠진 그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진짜 무슨 공포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직도 뇌리에 박혀버렸어. 진심 놀래서 문 열고 기어오는 그녀를 그대로 문 밖으로 밀치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어.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쿵쾅거리고. 결국 그날 제대로 못 자고 해 뜰 때까지 문을 가로막고 뜬 눈으로 지새게 된 거야. 아침이 되어 잠깐 졸았나 인기척 소리에 깨어 조심스레 열고 나가니 누나들과 형들이 다 일어나 아침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주방에서 밥하고 그릇 나르고 형들은 밥상을 펴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데 진아 누나가 소파에 퍼질러 앉아 허리를 문지르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는 표정이 왜 그따구야? 허리는 또 왜 그러고? 어제 좋았나 보다. 전라도 형의 물음에 진아 누나가 한껏 까칠한 목소리로 지랄. 야, 어제 저 새끼가 나 발로 깠어. 조용히 밥상 한쪽에 티 안 나게 앉으려다 뜨끔했지. 아무래도 간밤에 내 위에 올라탔던 게 진아 누나였던 모양이야. 너 그래서 못한 거야?
제가 나 발로 까고 쫓아냈어. 나 밤새 거실 소파에서 찌그러져 있었다니까? 그날부로 나는 형들과 누나들로부터 저도 못 먹는 새끼라고 불리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알았냐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누가 안 놀래겠어. 더군다나 그때는 혼전 순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순진무구한 놈이었는데 그 뒤로도 진아 누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틈만 나면 들러붙으려고 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진저리를 치며 그녀를 밀쳐내기 바빴지. 누나들은 이따금씩 놀러왔었지만 시험을 석 달 앞둔 12월쯤 겨울이 되고는 발길이 뜸해졌어. 이따금 선혜 누나나 미선이 누나가 응원차 밥 사준다며 따로 와서 가는 거 말고는 다들 시험이 코앞이라 집중 모드여서 의외로 형들이 누나들을 못 오게 하거나 바로 보냈지. 그렇게 첫 시험이 끝나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야.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변태형도 혼자 공부한다고 내려가고 전주 출신 동갑내기 여자애도 수원대 다니던 여동생도 복학 간다고 떠나고 전라도 형만 일반 시험으로 바꾼다고 남고 흩어지게 돼버린 거지.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나 흘러버린 뒤였고 그때 쓰던 폰도 몇 번을 바꾸고 몇몇을 빼고는 연락처도 사라져 잊혀진 기억처럼 여겼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카톡 때문에 진아 누나와 연락이 닿게 된 거야.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전화하니 근처라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얼마 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게 보이는 거야. 그때와 같은 긴 생머리에 몸에 쫙 달라붙는 짧은 검은 원피스. 발목까지 오는 가죽 부츠. 대충 7년에서 8년이 지나 이젠 30대 중반이지만 예전 모습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근처 실내 포차로 갔어. 투다리 같은 느낌인데 칸막이가 쳐진.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두고는 나눠 마시곤 그녀가 신기하듯 보며 야, 어떻게 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에이, 그러는 누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내 나이가 몇인데 눈가에 주름 봐. 스트레스 받아. 소주를 쭉 들이키고는 한숨을 쉬며 푸념을 늘어놓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이다. 누나도 더 늙기 전에 시집 가야지. 뭐래 미친놈이 갔다 왔거든? 갔다 오더니 이혼했다고? 그러자 그녀가 짜증난다는 듯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소리나게 잔을 내려놓으며 벌써 2년이 넘었어.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다. 미쳤지. 내가 왜 결혼을 해서는? 아유. 헐, 몰랐어. 그러는 넌 결혼 안 해? 여자친구 없어? 돈 번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렸네. 나도 가긴 가야지. 야, 그럼 가지마. 그냥 혼자가 헐다. 자기는 한번 갔다 왔다고 악담하는 거야? 한번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 대충 들어보니 결혼하고 매일같이 싸우다가 지쳐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해. 그래도 새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짓을 또 하라고? 끔찍하다.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편해. 그런가? 혼자 사는 게 더 낫나? 훨씬 좋아. 뭐 불편한 것도 있긴 한데 불편한 게 1이라면 편한 게 99야. 그리고 이젠 남자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술을 좀 더 마시다 그녀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며 나갔다 얼마 뒤 돌아온 거야. 그러더니 자기 자리로 가지 않고 갑자기 내 옆으로 와 팔짱을 끼며 어깨에 기대 오는 거야. 덤덤하게 눈길을 한번 주고 술잔을 드니 그녀가 고개를 들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와,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뭐가? 기억 안 나? 너 옛날에 이러면 질색팔색해서 도망 다녔잖아. 막 울먹거리고. 언제적 이야기야.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러자 그녀가 놀랍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안 그래? 이래도? 그러면서 내 팔뚝에 밀착시켰다가 짓누르듯 부비부비했다가 너 막 혼전 순결이니 어쩌고 하면서 나랑 애들이 가까이만 와도 정색하고 난리를 쳤잖아. 옛날 얘기야. 이미 총각딱지도 뗐고 산전수전 다 겪었지. 예전에 내가 아니야.
허탈한 듯 술잔을 비우며 말하니 그녀가 재미없다는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와 재미없네. 그때가 정말 재밌었는데 너 놀리는 재미도 있었고 너 어떻게 해보려고 다들 난리였는데 애들하고 누가 먼저 잡아뜨리나 내기도 하고 했거든.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궁금해지는 거야. 도대체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정작 내가 호감을 가졌던 여자애는 오히려 철벽을 치곤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 다들 왜 그랬던 거야?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왜들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응? 너?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생긴 거로 따지면 변태형이 훨씬 잘생겼고 라도형이 훨씬 남자답잖아. 그러면서 그녀가 그때 일을 설명해 주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야. 정리해보자면 두 형놈이 누나들을 상대로 제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거지. 남자들은 알지만 이런 속설이 있어. 자신이 없는 사람은 화장실에 가면 밑을 쳐다보고 자신이 있는 대물들은 정면을 보거나 위를 본다고. 생각해보면 변태형이나 라도형은 늘 화장실에 가면 제일 구석자리에서 약간 몸을 비틀어 가린 채 밑을 보며 볼일을 보는데 난 제일 앞쪽이나 가운데 자리에서 볼일을 보고 볼일을 볼 때도 내 걸 안 보거든. 그냥 나는 본다는 게 좀 뻘쭘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을 가면 항상 정면에 좋은 글귀나 시 같은 걸 붙여놔서 그런 거 본다고 안 보는 건데 형들은 그런 걸 신경 썼나 봐. 어쩐지 어느 순간부턴가 전라도 형은 나를 볼 때면 종종 우왕하며 자기 팔뚝을 세워 보이고 변태 형은 크 하며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곤 했는데 나는 그게 나한테 욕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그러더니 누나는 그리고 이가 하며 허벅지를 힘을 주어 꽉 쥐는 거야. 이 허벅지 봐. 하체 튼실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너 힘 잘 쓴다고 했거든. 맞아. 내게는 몇 안 되는 자랑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키야. 생긴 건 야생곰처럼 험상궂게 생겼지만 그래도 또래 중엔 큰 편이었거든. 요새 애들이랑 비비면 쭈구리지만 우리 때는 180이 넘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 두 번째는 바로 튼실한 하체. 원래 집안이 힘을 좀 쓰는 집안인 것도 있지만 초딩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인지 하체는 아주 튼실해. 한 번은 전라도 형과 수험 공부하며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고 헬스장을 등록한 적이 있는데 전라도 형은 전형적인 상체 벌크업인 반면 나는 하체형이거든. 처음 헬스장 등록했던 건데 트레이너도 놀랄 정도였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발루미는 하체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라도 형은 중간 무게를 하고선 낑낑거리며 못 올리는데 나는 하체 3종기기 제일 무거운 걸로 거뜬하게 올려서 나중에 트레이너분이 추가 추를 갖고 와 올릴 정도였으니까. 어쩐지 아줌마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나 이뻐라 하더니 술자리가 끝나고 거리로 나오니 벌써 애매한 11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야. 헤어지긴 아쉽고 어디 가기엔 애매한 시간. 진아 누나는 살짝 기지개를 펴며 아쉬워하는 듯한 뉘앙스로 아직 12시도 안 됐네. 클럽 가긴 이르고 불금인데 뭐 할 거 없나? 야, 어디 갈만한 데 없어? 누나의 말에 나는 과감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갈 데야 있지. 어디? 그녀의 말에 나는 턱짓으로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저기 내가 가리킨 곳을 보더니 놀란 눈으로 진심이야? 저기 모텔인데? 좋은 거 해야지. 맘에 드네. 가자. 그렇게 우리는 모텔에 입성을 하게 됐어. 1차전을 끝내고 그녀는 내 팔을 베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와, 몇 년이 걸린 거야. 그렇게 잡아뜨리려고 할 때는 도망만 다니더니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애들 알면 난리 나겠네. 그렇게 우리는 뜨밤을 보내고 헤어졌지. 그 뒤로 불금 저녁이면 누나와 만나서 즐겨댔어.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평소처럼 불금에 퇴근하고 그녀와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우와 땡땡이다 하더니 웬 여자가 쪼르르 달려와 내 품에 폭 안기는 게 아니겠어. 가만히 보니 선혜 누나야. 선혜 누나? 오랜만이지? 그러게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지. 근데 진짜 언니 말대로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기겁하면서 내뺐는데.
신기한 듯 내 등을 토닥거리며 올려다보는 선혜 누나의 모습이 귀여워 머리를 쓰담해주니 그녀가 어쭈 누가 누나 머리 쓰담하래 건방지게. 그러게 누가 키 크질 말랬나? 와 나이 먹더니 성격도 건방져졌다. 그렇게 진아 누나와 셋이 진아 누나의 오피스텔로 갔어. 간단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이 거실에 선혜 누나와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너 겁나 치사하다? 내가 뭐? 그러자 그녀가 나를 흘겨보며 너 언니랑 잤다며? 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아 잊고 있었어. 이 인간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걸. 내가 이 누나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건 비단 스킨십 때문만은 아니었지. 도시 여자들 특유의 개방성이랄까 뭔가 비밀이란 게 없었지. 그때도 변태형을 타깃으로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가 투닥거린 적이 있었거든. 이 누나들 셋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대놓고 해. 우리가 모르는 그녀들만 아는 어떤 남자와 했던 이야기라던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일단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변태형이랑 사귀기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미선이 누나는 모르겠지만 진아 누나와 선혜 누나는 전라도 형이랑 좋은 시간도 가졌었거든. 그리고 선혜 누나와 미선이 누나는 전라도 형 친구와도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 서로 돌고 돌고 먹고 먹히는. 그리고 나이트 썰에 나온 스터디 동생과 미선이 누나가 약간의 썸이 있었지. 둘이 했다고 듣긴 했는데 다른 누나들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녀들만 아는 남자들 중에는 진아 누나의 약혼자 친구들도 있었어. 촌놈 출신으로서는 문화 충격이었지. 우리도 뭐 예전 사연에 언급했듯 동서가 많지만 이렇게 대놓고 떠들진 않잖아. 어찌저찌 지들끼리 속닥대다가 몇 달이 건너서 흘려듣게 되는 거지. 어질어질하더라고. 이게 개방성인 건지. 그러다 진아 누나가 먹을 걸 사온다고 나가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침실로 향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목을 확 낚아채 침대 위로 끌어당겼지. 그렇게 우리는 1차전을 끝내고 아직 갈증이 풀리지 않은 건지 2차전을 치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띡띡띡 띠리리리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진아 누나가 들어오게 된 거야. 야, 회 사왔어. 나와. 뭐야, 이것들이 어디 갔어?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침대로 누나가 들이닥치게 된 거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우 저 미친년 그새를 못 참고 야 빨리 끝내고 나와 배고파. 그러더니 휙 하고 몸을 돌려 나가버렸어. 옷가지를 주섬주섬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오니 테이블 위에 푸짐하게 상이 차려져 있어. 참치회와 연어회, 각종 초밥들. 선혜 누나가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와 앉자 진아 누나가 쏘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좋냐? 응. 선혜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곤 회 한 조각을 입에 물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야, 내가 나, 언니가 나? 눈치가 없는 건가 이 타이밍에 하며 진아 누나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니 아줌마는 왜 그걸 또 받아주는 걸까? 그 호기심 가득한 눈은 뭐고. 이 동물의 왕국 적응이 안 돼. 기분 좋게 함께 저녁 겸 술을 마시고 선혜 누나는 피곤하다고 먼저 뻗어버리고 진아 누나가 상을 치우는 사이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왔어. 그새 다 정리했는지 마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아줬지. 그 뒤로도 진아 누나가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일이 좀 바쁠 때면 건너뛰긴 했지만 불금이면 진아 누나와 만나 시간을 보냈어. 선혜 누나는 서울에 지내서인지 둘 사이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아서인지 중간에 딱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내려오기 힘들다고 서울에 오면 안 되냐고 툴툴대는 거 진아 누나가 수원이 중간이니 내려오라고 쏘아댔던 게 기억이 나. 진아 누나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은 뜸해졌지. 거리가 멀어지니 원래 네일아트 쪽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부산에서 샵 동업 제안을 받아 내려갔지. 창업 준비하랴 뭐하랴 바쁜 탓에 올라오지도 못하다 보니 연락만 간혹 주고받을 뿐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 선혜 누나는 몇 년 전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진아 누나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있다고 해. 언제 한번 부산에 내려오면 얼굴 보자고 하는데 워낙 멀다 보니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지. 이제 누나의 나이도 40대 중반, 많이 늙었을 텐데 여전히 몸매 관리 잘하고 지내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